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8만 명 정도가 이곳에 근로자로서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기업들이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지제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노선이 2개가 들어서고요. 2030년에는 KTX를 통해서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약 30분대로 도시의 확장성은 크다. 그래서 앞에 모델로 본다면 동탄신도시와 같은 모델로 평택이 개발될 수 있다. 인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한 최소 10년 이상은 안정적 성장. 네, 평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교통 등 인프라가 개발이 됩니다. 전형적인 호재로 알려져 있죠. 송승현의 손바닥 부동산에서는 평택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85만 5천 평의 부지에 6개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난 2017년 이후로 임직원 1만 명과 협력사 직원 6에서 한 7만 명 정도, 총 한 8만 명 정도가 이곳에 근로자로서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10만 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장 공사에도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성지가 될 정도로 10년 전만 해도 인구가 40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평택이 이제는 60만 명을 넘어서 중소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제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노선이 2개가 들어서고요. 또 안중역은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이 직결되면서 2030년에는 KTX를 통해서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약 30분대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도시로서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27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다는 것은 산업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직장인 일자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들이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인구가 유입되면서 계속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요즘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추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최초 분양 때는 간혹 미분양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을 시공을 쭉 해가다 보면 한 중간쯤 되면은 분양이 다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택은 앞으로 한 최소 10년 이상은 이러한 안정적 성장,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그러나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이 그런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니 주택 분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원은 평택에 분양되는 몇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처음 방문한 신영지의 평택 화양의 견본주택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리우고 있는 화양지구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29층 10개 동 999가구인데요.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서해 경기경제자유구역하고 평택호, 평택항 등의 개발이 풍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포승산단하고도 상당히 인접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지의 평택화양은 입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평택화양 개발지구 내에 중심 입지에 위치하여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심 상권을 비롯한 우수한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고 포승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직주 근접 수요가 특징입니다. 또한 올해 말 KTX 안중역 개통 예정에 따라
교통망 수혜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이 더욱 기대되고 있고, 상품적으로는 화양지구내 최초로 세대 창고와 풋살장, 건식 사우나 등은 물론 실내 체육관과 어린이 물놀이터 등 입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아우르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천만 원으로 입주까지 부담 없는 조건이며,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인상이 지속되는 시기에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에 나선 것이 사실 이런 개발 계획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해선 경부고속선 직결 사업이 예정이 되고 있는 안중역도 끼고 있다는 것이 교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전략도 일반 단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팔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실수요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곳에서 분양했던 단지도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서 완판을 했는데요. 이어 방문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도 화양지구에서 분양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이고요.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51가구로 이거 역시 처음에는 저조한 분양률로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50%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서실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앙에는 수경 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 휴식용으로 수공간을 만들었고요. 티하우스도 조성을 하였다라고 하죠. 놀이터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와 별개로는 또 유아 놀이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74 타입, 84 타입, 그리고 맨 위층에는 아주 좋은 펜트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죠. 모형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동, 남서 방향 위주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동간섭이 없으면서 조망권까지 프리미엄으로 누려보실 수가 있는 단지인데요. 74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대가 전부가 다 외곽으로 빠져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망권과 채광까지도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도 무려 3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그리고 84B 타입, 84C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어느 못난 세대가 없기 때문에 두터운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서평택, 안중역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번 연도 말에 안중역이 개통되면서 서평택에서 평택역으로 가는 전철이 생기게 되죠. 기존에는 차량으로 이용했을 때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시간들이 15분으로 대폭 축소가 되고요. 안중역은 앞으로 향후 4개의 노선이 물리게 될 쿼드러플 환승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푸르지오 센터파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면 세대별 유니트도 관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좋은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평택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첫 성적을 놓고 실패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수도권 시장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소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은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맞는 테마가 있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와 함께 교통의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도시의 확장성은 크다. 그래서 앞에 모델로 본다라면 동탄 신도시와 같은 모델로 평택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동탄이라는 지역도 상당 기간 숙성을 하는 과정을 겪었듯이 평택이라는 지역을 접근을 할 때 도시로서의 성장이 단기간의 성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도시가 성장해 가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악재라는 것은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만 이런 공급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실수요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대체 주거지로서의 평가를 하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기는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동탄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의 대체 주거지라기보다는 어떤
동탄이 갖고 있는 튼튼한 주변 환경과 어떤 지역의 그 산업을 바탕으로 한 곳이거든요. 평택이라는 지역도 서울의 대체 주거지라기보다는 평택의 도시의 확장, 그리고 평택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그 기반을 갖고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대체 주거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다만 평택이 이런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